지난 주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가 엄청난 충격을 가지고 왔고 당시 온 국민이 스트레스와 불안에 휩싸였죠. 계엄 스트레스부터 다시 반복된 탄핵의 트라우마까지 정치로부터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큰데요. 어떻게 해야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대한신경정신의학과 사회공헌 특임이사이십니다. 정찬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찬승입니다. 네. 진짜 계엄령 선포 이후에 탄핵 소추안 통과되기까지 또 지금까지도 온 국민의 심리 이게 정신건강의학과 차원에서 진단을 해보자면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네, 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한국 사회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나게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어떤 자유와 권리가 제한된다든지 국가적인 긴장감이 고조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안겨줬고요. 특히 이 국회에 난입한 군대의 모습이 TV나 그 인터넷, 유튜브 등으로 이제 보여지면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를 이렇게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스트레스 반응, 트라우마 반응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의 가장 큰 심리적 영향은 이번에 나타난 것으로 이제 불안과 공포였는데요. 사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어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을 때 이런 불안과 공포 또는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이것들을 안정시키고자 국가가 개입을 하면서 이제 행해져야 되는 것들인데 오히려 반대로 비상계엄 자체가 난데없이 선포가 되면서 불안과 공포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국가적인 어떤 재난 상황, 어떤 지역에서의 재난이나 뭐 화재, 붕괴, 이런 홍수 같은 특정 장소에서 일어난 재난은 그 피해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반응이 그 지역에 좀 국한되는 경향이 많은데요. 이번 비상계엄 선포 같은 경우는 난데없이 전국을 뒤덮어서 온 국민이 일상과 안전을 위협당하면서 모두가 직접 피해자가 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안, 공포, 두려움, 트라우마 진단할 수 있고 모두가 피해자다 이런 진단을 내려주셨는데요. 며칠 사이에 온갖 감정을 다 느꼈던 것 같아요. 계엄령 선포 때 불안과 공포가 있었고요. 어떤 점점 상황을 보면서 분노와 원망도 느껴졌고 또 국회 의결로 계엄령 해제됐을 때는 어떤 안도감도 느껴졌고요. 또 광장에서 시민들이 불빛을 밝혔을 때는 어떤 감동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막 요동을 쳤는데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짧은 기간 동안 다 느끼는 것 이것도 정신건강에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스트레스를 한마디로 줄이자면 이제 갑작스럽게 닥친 이제 변화거든요. 계엄을 통한 내란 사태가 당연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또 이후에 이제 진행된 어떤 정치적인 혼란, 그것이 그대로 노출이 되면서 온 국민이 커다란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만약 계엄 해제가 몇 시간 만에 신속하게 되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엄청난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유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은 이제 지나치게 병리화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트라우마 반응을 겪거나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혼란과 충격의 여파가 있지만 네. 분명히 사람들은 이런 충격에서 빨리 회복하는 이런 건강한 측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지 어떤 과거의 계엄이나 또 국가폭력을 당한 이제 큰 피해를 겪은 피해자분들, 생존자분들은 이번 계엄과 어떤 내란 시도를 통해서 과거의 트라우마가 재경험되어서 큰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고 또 많이 겪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우울, 불면, 또 무기력, 또 절망감, 집중력이 떨어지고 분노가 치솟고 또 음주량이나 흡연량이 증가하는 것들을 겪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제가 보면 고령자들 중에 그 노인분들 중에 과거에 계엄의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경우에 높은 불안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정치적인 혼란이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당연히 아니고, 최근에 발표된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서도 국민들이 꼽은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정치적인 우려, 염려였습니다. 미국 성인의 77% 정도가 국가의 미래를 삶의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느낀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정치적인 혼란, 또 정치적인 안정이 국민의 정신 건강에 기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자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계엄 선포, 이런 정치적인 혼란의 모습이 굉장한 공포와 불안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네. 그래서 사회 전체를 힘들게 하는데요. 또 지난 주말에 그 국민들이 국회 앞에 모여서 정말 평화적인 시위를 펼치고 또 어떤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는데 네. 이러한 국민들의 성숙한 대처로 이 혼란이 수습되고 극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공포와 불안만 전염성이 강한 것이 아니라 이런 성숙한 태도, 성숙한 대처 자체도 굉장히 전파력이 강합니다. 그렇군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성숙한 태도로 이걸 대처해 나가는 것 자체가 우리 공동체 전체에 전해져서 우리나라를 정신적으로 또 국가 자체를 건강하게 회복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계엄 탄핵 정국에서 그것을 이유로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린다라고 하면서 진료실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특히 고령자분들은 잠을 못 자고 불안과 공포에 떠는 경우가 아주 많았고요. 특히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네. 이 계엄령 선포를 통해서 이제 정치적 혼란은 물론이고 또 군대 모습이 일상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만약 이 시국에 전쟁까지 나면 어떡하나 그런 공포를 많이 느끼셨거든요. 예. 그런 분들도 계시고 사업을 하거나 이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당장 사업에서 타격이 커서 중요한 계약을 외국과 외국 업체와 이제 앞두고 있었을 때 이것이 갑자기 취소된다든지 그래서 본인 사업의 어떤 그 존립이 위기를 겪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또 직장 다니는 분들도 이제 본인 고용이라든가 직장에서의 상황이 크게 위협을 겪으면서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진료실을 찾아오는 건 아닌데 네. 기존에 치료를 받고 계시던 분들 그런 분들은 더 크게 많이 느끼시죠. 그리고 그렇군요. 청년이며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불안은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밝혔었는데 이런 정치적 혼란이 가져온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 정신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자신의 어떤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너무 그 과도한 걱정, 아주 파국적인 사태 전개를 예상하고 집착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처해 있는 현실에 집중을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미디어 소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뉴스들 여러 가지 이제 매체들 자꾸 접하다 보면 점점 불안이 증폭이 되고 유언비어에 시달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신력 있는 미디어에 집중을 하고 또 그 소비 시간도 좀 제한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공동체를 회복을 하는 것인데요. 네. 그 자신의 어떤 정치적 혼란에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혼자 괴로워하고 이제 술을 마시거나 줄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 좀 건강한 대화를 나누고 또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건강한 해결책을 공동체와 함께 모색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가장 중요한 5번째는 아이들을 챙기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그렇죠. 네. 아이들은 이런 정치적인 혼란을 이전 세대처럼 크게 경험한 적이 이제 적거나 혹은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압도적인 불안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아이들이 이런 걸 몰라도 된다라는 식으로 무시를 하면 아이들은 또 인터넷에 빠져들고 거기서 어떤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른이 반드시 아이와 대화를 나눠주고 아이 수준에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라고 하면 미성년 자녀를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네, 미성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아이들이 이런 정치적인 혼란을 접할 채널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냥 중고등학생 청소년들, 이번에 청소년들도 시국 선언을 하고 그런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사실은 뭐 초등학생 또 유치원, 학령 전기 아이들까지 이런 정치적인 혼란을 통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 자기 집 위로 헬기가 날아가면서 출동하고 뉴스에서는 이제 군대가 국회에 난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고 염려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네. 청취자 6155번님이요. 선생님, 저도 자꾸 자다 깹니다. 베개에 머리만 닿아도 숙면하던 사람인데요. 자다 깨서 뉴스 보고 이럽니다. 이런 문자가 왔거든요. 이분도 좀 네네. 불안에 좀 시달린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계엄으로 인한 충격 또 이어지는 이제 정치적인 혼란에 의한 그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공포를 느끼고 이렇게 불면증이 생기고 또 좀 울분이 치솟는다든지 이런 마음의 변화,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은 이것이 어떤 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세상이 너무 이제 비정상적이고 그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내가 겪고 있는 이런 마음의 어떤 고통이라든가 어떤 변화들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남들도 이런 것들을 다 비슷하게 겪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정상적인 반응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네네. 단지 이것이 너무 힘들 때, 너무 힘들고 일상과 어떤 뭐 생계, 직장 생활을 방해를 할 정도라면 상담이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금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 네. 질문 올려주신 분은 이제 자다가 깨서 다시 이제 불안한 마음에 뉴스를 다시 TV나 보신대요. 네, 그 뉴스를 이제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안할 때 정보를 얻고 대처하고 싶은 마음에 뉴스나 어떤 매체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다시 우리의 불안을 자극을 해서 그걸 또 증폭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본다거나 이제 그러기보다는 다시 이제 그 잠을 청하는 것이 좋고 뉴스는 정말 필요한 만큼 또 공신력 있는 채널을 통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8255번님은 저도 놀라서 공황장애 증상이 도졌습니다. 약을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앞서 이제 평소 우울이나 불안장애가 있으셨던 분들은 이런 일에 스트레스가 더 취약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이분들은 어떻게 바로 병원을 가시는 게 좋을까요? 네, 병원에 와서 본인 이제 주치라든가 이전에 이제 치료와 상담을 해주셨던 어떤 그 카운슬러나 이제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상의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적인 혼란이 그렇게 이제 쉽게 정리가 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비상계엄은 빨리 해제가 됐지만 사실 이것이 이제 정말 안 좋은 건 그 충격적인 고비는 몇 시간 만에 넘겼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마음에 준 충격의 영향은 굉장히 오래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그 고통이 심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326번님, 저희 아이도 계속 유튜브 찾아보면서 물어봐요. 어디까지 설명해줘야 할지 감이 안 와서 난감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이들한테 뭐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거고, 아이들이 몰랐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이와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대화. 네, 맞습니다. 어떤 대화를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이 지금 평온한 시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회적인 혼란에 더 이제 취약하게 됐고 또 이태원 참사 같은 것도 직접 간접적으로 이제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상계엄과 같은 충격적인 일이 사회에 펼쳐지게 되면 아이들의 어떤 사회적인 안전감이 다시 이제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대화를 할 때는 먼저 어른이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아이가 이야기하는 생각과 감정을 잘 경청해주고 그 감정에 대해서 잘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아빠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좀 불안해. 네가 겪는 지금 갖고 있는 이제 불안한 마음은 되게 당연한 거야라고 아이들이 그런 감정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건 아이에게 진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 진실을요. 네, 왜냐하면 정치적 혼란에 대해서 아이가 궁금해할 때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너 어리니까 이런 거 몰라도 돼라고 이렇게 잘라버리면 예. 아이들은 요즘 이제 다른 채널,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 통해서 아주 부적절한 유언비어 같은 걸 이제 접할 수 있고 그러면 더 이제 큰 불안과 공포에 휩싸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에게 정말 아이가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진실을 알려주시는 게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네. 아이가 이렇게 좀 불안해하고 또 공포심을 느끼는 건 안전이 위협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가 안전할 것이라고 안심을 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과 너 아들, 딸은 안전할 거야. 엄마, 아빠가 지켜줄 거야.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다라는 걸 아이에게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선생님 끝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지금 상황을 굉장히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을 모든 국민에게 위로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런 정치적 혼란 시기에 많은 정치인들이 비난과 혐오를 쏟아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놓고 다투고 따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성숙한 태도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에 그 평화 시위를 하면서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질서 정연하고 또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지고 가수와 아이돌 그룹의 응원봉을 들고 노래를 하면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결제 같은 걸 통해서 연예인들이 어떤 평화 배려를 이제 실천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어떤 권력과 무력을 이기는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가가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사회적인 역할을 우리 대중 연예인들이 해주었는데요. 네. 이러한 정치적인 혼란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이런 희망의 근거를 발견하는 것이 네. 이런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찬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